스마트폰 이상은 없다. 베를린 무대에서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의 완벽함을 설파하며 쌓은 명성, 하지만 서울 택시 안에서 마주한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운전기사와 완벽한 대화를 나누는 번역기계, 허공에서 타이핑하는 안경 쓴 여성, 그리고 그녀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AI. 이건 불가능해. 그녀가 중얼거린 그 순간 10년간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를 뒤흔든 한국의 숨겨진 혁신을 밝힙니다. 제 이름은 아멜리아 로렌스예요. 올해 38살이고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연한 갈색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었어요. 머리에 작은 웨이브가 있었죠. 눈은 파란색이에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밝은 조명이 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어두운 극장 안에 앉아있는 5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어요. 스마트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죠. 그 어떤 것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없어요. 터치스크린은 완벽합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베를린의 큰 극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말에 동의하고 있었죠.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말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었어요. 퓨처 인터페이스라는 기술 잡지에 글을 써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어요. 미래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몸에 딱 맞았죠. 작은 은색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무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왼쪽 손목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보여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있었죠. 관객석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도 있었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앱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제가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하면 모두들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을 봐보세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화면을 터치하면 반응하잖아요. 메시지도 쓸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앉은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똑똑하다는 기분이 들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조나단 아이브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조나단 아이브는 애플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었죠. 어떤 새로운 AI 기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기술을 오랫동안 공부해왔거든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늦었죠. 방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펜으로 휴대폰 화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적어가고 있었죠. 이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하는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렌스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억양이 있었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삼성 디지털 허브입니다. 저희 새로운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대하고 싶어요. 한국이라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 아이디어를 따라 하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건들을 만든다고 여기고 있었죠. 어떤 기술인데요? 물어봤어요.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운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파란 눈이 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죠. 이 초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론 거절하고 싶었어요. 바빴거든요. 써야 할 기사도 있고 해야 할 강연도 더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혹시 정말 새로운 게 있을까? 그들의 기술이 왜 스마트폰보다 못한지 기사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지에 유용할 것 같았죠. 빨리 결정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빨리 생각하고 빨리 선택하는 편이었죠. 좋아요. 서울에 가겠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너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로렌스 씨. 항공편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화면이 호텔방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폰을 들어서 손에 쥐었습니다. 이 기기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손바닥에 딱 맞았죠.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요. 온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며칠 후에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니 흐린 하늘 아래 회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다른 나라 공항들과 똑같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검은색 어깨 가방을 메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공책, 그리고 펜 3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항상 여분의 펜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보는 모든 걸 다 적어두거든요. 기술 기자로서 일하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공항처럼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줄이 없었어요. 화면이 달린 키 큰 네모난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란 빛이 제 얼굴을 훑고 있었어요. 그냥 얼굴만요.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어요. 손가락을 어디에 갖다 댈 필요도 없었고요. 기계가 한 번 삐 소리를 내더니 초록색 체크 표시를 보여줬어요. 마법처럼 제 여권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정보를 가져온 걸까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벽에 달린 큰 전자 안내판들이 단순히 항공편 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 강남구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공항 직원 누구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공항에 가봤었는데요. 이렇게 작동하는 곳은 없었어요. 공항 밖에서 노란 택시에 탔어요. 운전기사는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말을 전혀 몰랐거든요. 번역 앱을 쓰려고 휴대폰에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앱을 열기도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차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세요. 그 목소리가 말했어요. 서울에 처음 오시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택시 안을 둘러봤어요.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라디오 근처에 작은 기계가 보였어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다시 한국말로 말씀하셨어요. 기계가 바로 번역해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하세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요. 시내 구경하기 좋다고 하십니다. 대답해 보려고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처음 왔어요. 기계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크게 웃으셨어요. 이건 평범한 번역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 기계는 제가 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의 톤까지 알아듣고 있었죠.
심지어 제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위해 많은 번역 앱들을 테스트해봤었어요.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건 없었어요. 보통은 단어를 잘못 번역했어요. 농담을 놓치기도 했고요. 로봇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계는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운전기사와 제가 정말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달리고 있었어요. 사방에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한글이 적힌 밝은 간판들이 건물 옆면을 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여자분이 한 명 서 계셨어요. 평범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안경 옆쪽에서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키보드를 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금 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안경, 그 보이지 않는 키보드,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웃던 모습. 삼성 디지털 허브 건물에 도착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내리면서 택시 기사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니 또 놀라운 것들이 보였어요. 바닥에 빛의 무늬들이 제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바뀌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분이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흰 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요. 잘난 척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렌스 씨. 영어를 아주 잘하셨어요. 저는 이성우입니다. 여기서 AI 안경팀을 이끌고 있어요. 악수를 했어요. 악수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러 왔어요.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원했던 것보다 확신이 없게 들렸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작고 참을성 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걸 보시겠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따라갔어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버튼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몇 층으로 가고 싶은지 저절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지난 1시간 동안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항의 얼굴 스캐너, 택시 안에 똑똑한 번역기, 마법 같은 안경을 쓴 여자분, 제 존재에 반응하는 건물. 이런 것들은 제가 기술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해온 것과도 다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무서운 생각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 씨가 제가 먼저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시연실에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대한 원형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곡면 스크린들이었습니다. 천장에서 파란 빛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컴퓨터 안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방 중앙에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안경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거의 재미없을 정도로요. 얇은 검은 테와 투명한 렌즈가 있었어요. 어느 가게에서나 살 수 있는 돋보기 같았습니다. 이게 저희 AI 안경이에요. 써보시겠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잡지를 위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해봤었어요. 가상현실 헤드셋이며 스마트워치, 태블릿 컴퓨터까지요. 이전엔 무서웠던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단순한 안경이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손에서 가벼웠습니다. 제가 쓰는 선글라스보다 더 가벼웠어요. 얼굴에 써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잠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방이 보였습니다. 같은 테이블, 참을성 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같은 성우 씨.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색깔과 움직임으로 폭발했어요. 허공에 떠있는 화면들이 제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처럼 평평한 게 아니었어요. 이 화면들은 깊이와 크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처럼 공간에 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방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왼쪽으로 돌렸어요. 화면들이 제 시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위를 봤어요. 머리 위에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빛으로 만들어진 키보드가 제 손 근처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메일을 확인해 볼까 하고 생각만 했는데요. 갑자기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이 앞에 열렸습니다. 글자와 단어들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그 너머로 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떠 있는 화면 중 하나를 만져보려고 손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허공에서 움직이니까 화면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빈 공간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메일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야 구석에 메시지가 하나 나타났어요. 런던에 있는 제 편집장이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볼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메시지가 더 커지면서 시야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읽었어요.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속삭였어요. 성우 씨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안경이 눈의 움직임을 추적해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고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미리 알아채는 거죠. 편집장에게 답장을 보내려고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안경이 제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글자들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키보드를 치지도 않았어요. 소리내어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일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어요. 떠있던 화면들이 사라졌습니다. 방이 다시 평범해 보였어요. 밋밋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걸 알고 있었어요. 느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제 스마트폰을 돌덩이 판같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성우 씨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헝클어진 검은 머리에 회색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밝고 흥미진진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혁 박사님이에요. 성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감정 AI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젊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작은 기계를 보여줬어요. 조그만 스피커 같아 보였습니다. 말을 걸어보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기계에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요? 친근한 목소리가 바로 대답했어요. 서울 날씨는 부분적으로 흐리고 기온은 22도입니다. 하지만 긴 비행으로 피곤해 보이시네요. 물을 좀 마시고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계를 빤히 바라봤어요. 단순히 날씨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제 기분을 신경 써주고 있었어요. 제가 피곤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AI가 말했어요. 말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들리고요. 숨소리도 약간 거칠어요. 이런 건 시차 적응 증상이에요. 근처에서 가볍고 건강한 음식을 파는 좋은 식당들을 추천해 드릴까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기계가 제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조 박사님이 더 많은 예시를 보여줬어요. AI는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제 취향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성격에 맞춰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똑똑한 스피커가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모든 걸 주에 깊게 살피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방으로 가서 더 많은 연구원들을 만났어요. 각자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알아보고 그게 뭔지 설명해주는 카메라들. 프로젝터 없이 허공에 나타나는 화면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컴퓨터들. 하루가 끝날 무렵 머리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게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쓴 기사들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이 왜 완벽한지에 대한 기사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왜 그 어떤 것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없는지, 왜 터치스크린이 미래인지에 대한 글들. 정말 자신만만했었어요. 제 자신을 너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제 경력 전체를 쌓아왔었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스마트폰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플 거였어요. 창피할 거였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거였어요. 예전 기사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10년간의 작업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쓰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글을요. 모든 걸 바꿀 글을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 세 단어를 타이핑하자 손이 떨리는 게 멈췄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에 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발행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했어요. 제목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진짜 미래. 기사에서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말했어요. 제 생각을 읽는 AI 안경에 대해 썼습니다. 제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 AI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이 제 스마트폰을 낡은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년 동안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6시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이 메시지 때문에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써주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무서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엔지니어들도 자신들 역시 신호를 놓쳤다고 말했어요. 옛날 기술만 보느라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 후에 놀라운 초대장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콘 센터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보여준 바로 그 장소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에 서니 베를린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독일에서 강연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술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와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박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옳았다는 것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존경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술 회사들이 저를 도와달라고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뉴비전테크라는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 대신 함께 모이게 하는 기술을 설계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한강 옆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강물에 반사되어 떨어진 별들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근처 새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최근 기사에 대한 메시지들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다시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걸 배웠거든요. 미래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최고의 전문가는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봤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국에 왔었어요. 대신에 틀렸다는 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발견했습니다. 틀리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전히 기술 전문가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종류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미래는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게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 밤 예전에 무시했던 나라의 강가를 걸으며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건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